오늘 그 관련된 소식들 중에 저희가 김성훈 얘기도 했고 얼추 좀 하고 넘어갔는데 제일 지금 충격적인 거. 충격적이고 굵직굵직한 속보가 막 뜨고 있어가지고 요거 안 달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JTBC 단독 보도 얘기를 하긴 할 거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이 1월 3일에 체포영장 집행 경찰하고 공수처가 들어갔을 때 실패를 해요. 근데 8일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오마이TV에서 방송했잖아요. 그때 윤석열의 모습이 잡힙니다, 카메라에. 그날이에요? 그게 8일이래요. 그 내려온 날? 네, 내려온 날. 근데 그날 닷새 1월 3일에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1월 8일에 대통령이 관저를 떠났다. 이른바 이제 도피설이라는 게 좀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. 맞아요. 예. 기억납니다. 근데 그거 뭐 좀 아니라는 식으로 대통령실이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근데 JTBC가 오늘 취재를 해본 결과 윤석열은 실제 이날 한남동 관저를 나왔다라는 거예요. 에이? 예. 진짜로? 예.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날 조용히 한남동 관저를 나왔었다며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를 했어요. 야. 심지어 장소가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대요. 그 용산에 대통령실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방문한 거예요. 야, 그게 말이 됩니까?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지하 상황실이라는 데가 지하 벙커래요. 그러니까 용산에 대통령실에 있는 벙커. 그러니까 원래 국방부 건물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지하실이 원래 벙커래요. 벙커. 예, 지하 벙커랑 다름이 없어서 왜 갔냐? 그게 이게 중요하지. 궁금하잖아요. 예. 그게 2차 체포 시도가 곧 올 거라는 그 대비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거기를 둘러보고 혹시나 피신이 가능한지 검토한 것 아니냐? 이 가능성을 JTBC가 제기를 한 거예요. 근데 그런 의도 아니고서는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. 그걸 왜 봐요? 왜 가 갑자기? 그러니까. 벙커에. 그리고 세 번째, 이거 이어서 바로 보도한 내용 중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, 그럼 1월 8일에 보란 듯이 오마이TV 카메라에 왜 찍혔을까? 뭐 연막인가? 알리바이다. 알리바이. 네, 알리바이다. 윤석열 도주설이 1월 7일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직후에 나왔는데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 1차 체포 시도가 무산이 됐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냐 안 되냐만 이제 갑론을박하던 시기였거든요. 근데 이 제3의 장소에 도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막 안규백 의원이나 뭐 이제 국방위 의원들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그때 이 얘기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또 가짜 뉴스라고 난리들을 쳤어요. 예, 근데 그러니까 1월 8일 오후 1시쯤에 윤석열의 모습이 오마이TV 카메라에 잡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막 특보하고 그랬잖아요. 거기 가서 기억나시죠? 기억나죠. 저도 갔었나?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한 5명이 내려왔어요. 예, 윤석열이 포함해가지고. 그래서 막 그날 왜 그때 그게 너무 큰 특종이어가지고 한참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막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막 뭔가 체조하는 느낌도 들고 산보 나온 느낌도 들고. 근데 그게 알리바이 아니냐. 알리바이다. 1월 8일에도 난 여기 있었다. 이제 이 느낌인 거죠. 그러니까 그래놓고 언제 갔다는 거죠? 벙커 간 날짜가? 1월 8일이에요. 1월 8일에 요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갔다는 거죠? 그렇죠. 근데 정확한 시간 몰라요. 그러고 나서 갔는지 갔다 와서 그랬는지 그건 몰라요. 거기는 그건 안 나와 있어요. 그건 시각은 안 나와 있어요.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알리바이를 위해서 이날 일부러 카메라에 노출된 거 아니냐. 그래서 이때 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.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날에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실 지하 벙커를 갔다 왔다. 거길 왜 갔냐 이거죠. 그렇죠. 이게 드러나야 되는 이게 거고. 이제 꽤 큰 특종이네요. 야.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의구심 갖고 있던 것들이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납니다. 지금 다 뒤늦게. 이게 심각하네.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총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거기를 갔다 하더라도 직무 정지가 된 인간이 왜 대통령실을 가요? 그것도 문제죠. 박근혜가 직무 정지되어서 청와대를 갔나요? 그건 좀 문제가 될 만한 곳이죠. 자기가 원래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집무실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왜 굳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집무실을 왔다 갔다 했다.
그리고 심지어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한남동 관저와 용산은 거리가 꽤 있는데 예. 만약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갔다 온 곳이 집무실을 간 게 아니라 지하 벙커를 갔다 왔다. 그것도 이상하고. 지하 벙커를 왜 가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? 왜 같은 날 카메라에 노출됐을까? 그리고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또 강경하게 거짓 선동이라고 둘러댔을까? 요거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. 이거 정말 좀 명확하게 규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네. 이래서 사실은 지기현 부장이 너무나도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구속 취소한 것도 문제지만요. 구속 취소를 하더라도 재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직권 발부가 가능하거든요. 판사는. 근데 영장 발부를 안 해버렸어. 그러니까 풀어줬어 실제로. 그러니까 지금 이 JTBC 기사와 연결지어서 보면은 이제 와서 윤석열이 만약에 밀항하거나 도망가면은 지기현 부장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본인이? 원래 형사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고인에 대한 인신을 붙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 판사한테 이제는 인신관리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잡아서 오잖아요. 그 다음에 판사가 이제는 풀어줄 수도 있고 잡아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판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피고인이 정말 도망갈 가능성이 100% 없겠다 생각이 들어야 석방해주는 겁니다. 보석해주는 겁니다. 근데 윤석열이에 대해서는 100%가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뭘 믿고 영장을 또 발부를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듭니까? 이거 어떻게 책임질라 그래 이걸? 아니 이 보도를 보면은 지기현은 반성을 안 할까? 아니 너무 심각하잖아요. 이게 상상 이상의 또라이잖아요. 네. 이게 제가 주말에 이제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분마저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보수라는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진지 몰랐다는 거예요. 기회주의적이고 뭐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이가 이 정도로 치졸하고 더럽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상상 이상의 또라이인지는 진짜 몰랐대요. 자기 너무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. 대충 제가 왜 후회하는지는 이제 대충 여러분 상상하시고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이런 짓거리를 왜 하겠냐고요. 그러면 상상 이상의 인간인지는 지기현이 몰랐다? 이게 말이 되나요? 아니 근데 알든 몰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피고인의 인신에 대해서 아주 나이브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도망가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. 수술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. 이거 진짜 근데 도피설 이런 게 심각하죠. 도피설 이런 게 실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 뭐 이게 이제 오마이TV 카메라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고양이 뉴스라는 채널에서 먼저 뭐 차량이 어디로 찢어지고 막 이런 거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. 다 분석을 했죠. 네. 근데 그때는 저 차가 너무 차가 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설마 윤석열이 밖에 나가겠어라는 약간의 그 안도를 제가 했던 것도 반성되는 게 야 진짜 이 정도로 또라이구나. 그러니까요. 야 심각하게 또라이다 진짜. 아유 참.